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리뷰할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이 조금 더 저렴한 1, 2년 전 모델을 사도 될까 또는 1, 2년 전 모델에서 최신 모델로 기변을 했을 때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월 8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 13 프로를 2020년에 출시된 아이폰 12 프로와 2019년에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와 무엇이 다르고 성능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은 11에서 12로 넘어오면서 둥글둥글했던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지고 12 프로와 13 프로는 조금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의 차이는 한 손에 잡았을 때의 느낌이 그립감에도 영향을 주는데 아이폰 11 프로는 그립감이 좋아서 편안한 느낌이지만 12 프로와 13 프로는 편안한 느낌을 찾을 수 없어요. 물론 케이스를 잘 고르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그립감만 생각하면 아이폰 11 프로가 매력이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카메라 섬의 크기인데 우리가 흔히 인덕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똑같아요. 카메라의 크기는 아이폰 11 프로와 12 프로가 사실상 같다고 봐도 무방한데 12 프로에서 라이다 스캐너가 추가되면서 카메라 섬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13 프로에서는 아이폰의 뒷면을 딱 봤을 때 무조건 카메라만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렌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카메라 섬의 크기가 커졌어요. 이어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을 보면 베젤의 두께가 아이폰 11 프로에서 12 프로로 오면서 조금 얇아졌고 전면 카메라에 각종 센서가 있는 노치는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오면서 작아졌습니다. 크기는 수치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번갈아 사용해봐도 체감되는 크기 차이는 없어요. 다만 크기보다 무게가 차이가 나는데 저울에 올려보면 아이폰 11 프로가 188g, 아이폰 12 프로가 187g, 아이폰 13 프로가 205g입니다. 아이폰 11 프로에서 12 프로로 오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갔지만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서 무게를 유지했는데 13 프로는 카메라도 커지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면서 우리가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무게가 되었어요. 아이폰 13 프로가 6인치대라고 하지만 205g이라는 무게는 6.5인치 이상이 아니라 6.1인치인 점을 감안하면 무게에 민감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필름을 붙이고 케이스를 씌우면 230g 정도는 훌쩍 넘어갈 거예요. 디자인이나 무게를 보면 조금 퇴보한 듯한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AP가 만들어주는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벤치마크 점수부터 보면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5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GPU의 성능을 알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점수 모두 A15 바이오닉 AP를 탑재한 아이폰 13 프로가 가장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아이폰 12 프로뿐만 아니라 아이폰 11 프로까지 절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것인데 2년이 지난 아이폰 11 프로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에 나온 갤럭시 S21 울트라와 갤럭시 Z 폴드 3의 점수도 함께 보여드려요. 이어서 좋은 퍼포먼스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세 모델 모두 스로틀링이 많이 걸리는데 그나마 아이폰 11 프로가 안정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 아이폰 11 프로가 아이폰 12 프로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게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과 세 모델 모두 성능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갤럭시 S21 울트라와 갤럭시 Z 폴드 3의 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스마트폰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외부 발열을 체크해보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은 최고 온도가 아이폰 11 프로가 40도대, 아이폰 12 프로가 39도대, 아이폰 13 프로가 38도대를 기록했고 후면은 최고 온도가 아이폰 11 프로가 43도대까지, 아이폰 12 프로가 38도대, 아이폰 13 프로가 39도대를 기록했어요. 외부 발열은 아이폰 11 프로가 조금 높은 편이고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벤치마크 결과만 보면 성능 체감이 긴가민가 할 수 있어서 AP와 램, 저장 공간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로딩 시간을 체크해 봤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작은 차이지만 아이폰 13 프로가 가장 빠르고 12 프로, 11 프로 순이에요. 따로 놓고 보면 모두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해서 편집도 많이 하니까 무료 앱인 비타를 이용해서 5분 15초짜리 FHD 영상을 내보내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체크를 해봤어요.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마지막 순간에 아이폰 13 프로가 가장 빠른데 전체 걸린 시간이 아이폰 13 프로가 1분 53초, 아이폰 12 프로가 1분 54초, 아이폰 11 프로가 1분 56초니까 절대적으로 영상 렌더링 성능이 모두 좋아요.
AP에 이어서 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플의 iOS가 최저가 수준이 매우 높아서 하드웨어를 잘 사용한다고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램 용량은 언제나 불만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리프레시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리프레시는 사용하지 않는 앱을 백그라운드에 놔뒀을 때 램이 부족해서 강제 종료되어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켜야 한다거나 멈춰 있어서 껐다 켜야 하는 현상을 말해요. 4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는 6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나 13 프로에 비해서 리프레시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따라서 리프레시 현상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개의 앱을 그냥 켜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 없이 6기가 램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아이폰 11 프로가 12 프로를 거쳐서 13 프로까지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3 프로가 120Hz를 지원하게 된 점은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한데 영상을 보는 등 일반적인 사용자 내에 체감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색 제어율을 측정해보면 3종의 아이폰 모두 sRGB 99%, P3 74%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에서 최상위까지는 아니고 체면을 지켰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웹서핑을 하고 영상을 보는 등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어서 화면 밝기 측정 결과도 확인해보면 조명을 켜둬서 일반적인 실내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상태에서 3종 모두 75%에서 260에서 290니트 사이가 나오고 100%에서 820에서 860니트 정도가 나옵니다. 공식 스펙상으로 아이폰 13 프로가 최대 밝기가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실제 사용할 때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요. 화면 크기는 5.8인치인 아이폰 11 프로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느껴집니다. 표시되는 정보의 양도 아이폰 11 프로가 조금 적은데 사파리에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하단에 한 줄이 덜 나오고 2021년 프로하고 순위에 들어가 보면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는 조금 더 보여서 3위까지 보이네요. 앞에서 아이폰 13 프로의 120Hz 지원이 큰 변화라고 했는데 120Hz를 이미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역체감이 심해서 다시 60Hz를 사용하는 건 힘들 겁니다. 없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은데 있으면 무조건 좋은 그런 스펙이죠. 디스플레이 내구성 면에서는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가 세라믹 실드를 적용해서 아이폰 11 프로보다는 조금 더 튼튼합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정말 많이 찍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결론적으로 2021년에 나온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가 가장 좋은데 2년 전에 나온 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도 여전히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상황에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보면 촬영한 스마트폰을 표시해두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하드웨어가 전체적으로 표시나게 좋아지긴 했는데 보통의 환경에서는 우리 눈에 확실하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광학식 망원 배율과 접사 촬영 가능 유무에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인물 사진으로 촬영한 결과를 보면 아이폰 11 프로와 12 프로의 2배줌과 13 프로의 3배줌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만 조금 뒤로 가서 얼굴 크기가 아이폰 11 프로나 12 프로와 비슷하게 나오게 촬영했는데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좁게 찍혀서 사람이 강조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개인 취향 차이이긴 한데 전 3배줌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이어서 아이폰 13 프로가 접사 촬영이 가능한 거리에서 단풍 잎을 찍고 같은 거리에서 11 프로와 12 프로로 촬영을 한 결과입니다. 11 프로와 12 프로는 접사 촬영이 안 되니까 초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초광각 렌즈로 원래 접사 촬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온라인상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같은 거리에서 초광각으로 촬영한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비교도 초점이 맞는데 11 프로와 12 프로는 안 맞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광각에서는 아이폰 13 프로만 PDAF를 지원합니다. 사진의 영상은 아이폰 11 프로보다는 12 프로가, 12 프로보다는 13 프로가 더 좋습니다. 기본적인 품질이 계속해서 발전해와서 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분들은 무조건 아이폰 13 프로를 선택해야 해요. 기능적으로도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간 시네마틱 모드가 FHD 해상도만 지원하고 깊은 심도에서 약간의 미숙한 영상 처리가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꽤나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셀피 촬영한 사진을 동시에 보면 비슷해서 섞어 놓으면 촬영한 모델을 맞추기 힘들 겁니다. 전면 카메라의 셀피 사진도 1년 또는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상과 다르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이폰 11 프로가 2년 전에 나왔지만 2021년 기준으로도 전면 카메라 성능이 꽤나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배터리 용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3000mAh 근처입니다. 용량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유튜브 4K 영상을 화면 밝기 100%로 무한재생 해보면 사용시간이 꽤나 괜찮아요.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의 배터리 사용 효율이 비슷해서 용량이 더 큰 13 프로가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고 11 프로는 배터리 용량은 13 프로와 비슷한데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충전 속도는 아이폰 11 프로가 18W,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가 20W인데 실제 사용간에는 속도가 거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무선은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가 맥세이프 15W를 지원해서 11 프로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그 밖의 내용으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 지원, USB 2.0 규격의 라이트닝 포트, eSIM 지원은 동일해요. 그리고 3종 모두 IP68 방수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12 프로, 13 프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한번 사용해서 오래 쭉 사용할 거면 그냥 아이폰 13 프로 최신 모델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사용하다가 최신 폰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폰 11 프로나 12 프로가 그런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한 손에 잡았을 때 편안한 그립감과 돈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아이폰 11 프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AP의 퍼포먼스랑 카메라 성능 등이 여전히 현역이라 할 만큼 훌륭하니까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해도 꽤나 괜찮을 거예요. 아이폰 12 프로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성능을 고려하면 아이폰 13 프로가 눈에 들어오고 가격을 생각하면 아이폰 11 프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결국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구독하고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말 정보를 많이 담았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많이 담았습니다. 시간 될 때 2번 봐주세요. 제발요.